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어제 하루도 시장이 나름의 변동성이 좀 있었던 시장이었고, 오늘 시장도 물론 상승 마감을 했지만 장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시장들이 연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사실 그 전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뭐 2차 전지, 자동차, 제약 바이오 등등의 종목군들이 상승의 탄력을 많이 잃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의 최소한의 반등이라도 강하게 나와줘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포트폴리오 변경이라든지 좀 시장 반등에 대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의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달리는 말, 즉 시장 트렌드에 맞는 테마주 위주의 상승이 거의 시장의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장에 매매하기가 어렵고 말 그대로 급등주 매매 전략이 없다, 그런 게 전무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장에 잘못하면 소외될 수도 있는 시장이 좀 연속되는 것 같아 오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 어제부터 오늘까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준 거는 위안을 삼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장 초반 양호한 출발이었으나 장 막판에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약간의 음봉 마감을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양책, 부양책에 대한 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 부양책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설사 안 되더라도 나중에 더 큰 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저는 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직은 폭락의 시기는 아니다. 폭락의 시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 정도로 시장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장초 삼성전자의 신고가 흐름 속 양호한 모습은 아주 잠시 있었는데, 바로 나오는 양시장 프로그램 대량 매도세가 오전장을 조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었고요. 이 프로그램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 매도세죠.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만들었고,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빼고 그냥 저 PBR 종목인 전통주의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건설주, 금융주, 소비 섹터 이런 바닥권에 있는 저 PBR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고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이 다른 거 다 팔고 이쪽에다가 포트폴리오를 전면 교체를 하는 건지 이쪽으로 다 포커스를 맞추고 또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걔네들 입장에서 이 연말에 나올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코스닥의 매도 물량을 선제적으로 조정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그간 오르지 못한 섹터로 대거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일 주도 sek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프라 섹터가 오늘 제일 강했습니다. 하나솔루션, 두산밥캡, 현대건설기계, 또 한국선제,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연일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까딱하다가는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네요. 중장기 투자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투산인프라코도 좋았는데 시간 외에서 4시 40분에 공시가 하나 떴어요. GS건설도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입찰에 참여한다
라고 해서 지금 시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내일 오늘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한 두산인프라코의 개장초 하락은 매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외에 올라가는 거를 다 까먹어 버리고 해외 증시 하락을 보인다면 당연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는 이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주 섹터는 몇 개가 있었죠. 수산중공업, 즉 정세균, 정치테마주, 지금 연일 지금 가는 게 KNN과 최근에는 수산중공업. 오늘 저도 수산중공업을 매매를 했었고, 대한과학은 회원님들하고 이제 상한가 뭐 1순위 종목 이렇게 보면서 했었는데, 저는 상한가를 못 먹었어요. 저는 상한가를 못 먹고 매수조차 못하는 약간 쫄보 매매를 좀 해서 대한과학은 놓쳤는데, 오늘 시장의 대장 테마는 독감 백신 사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한과학이 이 차량 운반용 냉동고에 대한 이슈로 상가에 들어갔고, 뭐 일신바이오는 많이 올랐으나 2등주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과학이 시가총액이 700억대이기 때문에 뭐 몇 번 더 날려버릴 것 같고, 내일장 또 좋은 위치에 눌리게 되면 대한과학 매매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KNN과 수산중공업이 있는데, 수산중공업은 제가 매도를 한 게 이제껏 상한가가 안 들어갔던 종목이 상한가를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일단 이쪽도 점점 이 수급의 강화가 있기 때문에 관심종을 놓고 보고, 화이자 백신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KPX 생명과학이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갔죠.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서 아마 지금 기준봉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달 언제일 줄 모르지만 시장이 분명히 조정을 줄 거고, 그 11월 일정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한 번 더, 한 차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크게 뭐 한네트가 올라갈 줄은 저는 몰랐는데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일단 지속적인 노이즈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슈가 많았어요. 최근에 뭐 카카오의 클래프튼, 이게 이제 미국 그 1위 이쪽하고 제휴한다 라는 게 또 나왔고,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또 5만 개를 푼 것도 있었고, 유럽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고려한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국내 이제 한국은행도 카카오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라는 말이, 이쪽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이쪽에 관심을 조금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 후반, 장 초반부터 이미 컬러레이라는 종목은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이제 중국 기업, 국내 상장 업체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보통 시진핑 방안이면 소비주인데 소비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가고 이쪽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좀 이쪽이 양호하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양호하게 나와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후반에 코스닥 시장을 양봉으로 바꿔준 가장 큰 부분은 HLB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HLB 쪽에 호재가 좀 나오면서 호재가 좀 발생하면서 이 니보세라닙에 대한 위안 말기 국내 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아주 엄청난 거래량 터트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줬죠. 그에 따라서 HLB 생명과학 강세 보였고, 시간 외에서도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골판지도 장 초반 강세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한 피플바이오 오늘도 좀 강했는데 추후 눌리는 거 지속 관찰해야 될 것 같고,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CJ 시푸드만 보다가 신성통상과 모나미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들 통상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포트를 좀 구별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종합을
잠시 한번 보면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네, 상승 종목 수가 장 후반에 좀 많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많은 종목이 상승을 좀 보여주는 거로 확인이 됐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 장 종료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면서 시간 외에 종목들이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 정도 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게 이제 좋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게 아주 좋은 이슈로 시간에서 올랐다가 나스닥 선물의 하락으로 인해서 네, 빠진다면 이런 거는 내일 시가가 뜨지 않는다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업종을 좀 보고요. 코스닥은 어제 저희는 레버리지를 탔어요. 레버리지 타서 오늘 좀 밀렸을 때 안 팔고 보다가 오늘 올라가서 일단은 코스닥 레버리지를 청산을 하고 일단 나왔는데요. 차트적으로는 코스닥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이 중심값까지는 올라와 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 힘이 과연 60일선과 이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아주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등은 분명 이 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훨씬 강력한 힘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평선이 중첩되는 곳, 이평선이 밀집되고 있는 강력한 저항의 구간이기 때문에 850포인트에서는 일단 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야 이러한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와서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계속 내려간다면 지수는 맞고 밀리던지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추후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21선을 이 주가가 넘어가면은 진입을 할 거야, 혹은 나는 5일선만 타도 매매를 할 거야, 나는 10일선만 타도 할 거야, 이런 식의 기준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5일선을 타놓은 상태라 일단 내일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빨리 종목 보죠. 두산인프라코어 먼저. 일단 GS건설도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수급도 좋았고 최근에 악성 매물대 전부 없애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나스닥 하락으로 인해서 빠져버리면 한번 진입해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수급 지속적인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네, 빠지더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홀딩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상방에서 삼각 수렴을 해서 결국은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시장을 방어하는데 외국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위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 환율 추이도 1,400억 원을 붕괴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그 돈들이 그냥 삼성전자로만 다 들어옵니다. 어쩌면 나머지 섹터에 뭐 매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로의 집중이 좀 많은 부분이다. 외국계 그리고 기관계. SK하이닉스는 누적 매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뭐 한 3개월, 한 2개월 정도 보면 거의 누적 2조 원에 가까운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런 하단 구간에 온다면, 8만원 구간에 온다면 또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1선을 일단 조가상 지켜줬는데 여기에서 아직 수급의 개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스를 만들고 올라가는지, 그럼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등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 어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CLSA 증권에서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죠. 빠질 겁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너무 좋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조정을 안 줘서 잡을 수가 없고, N자로 꺾어서 조정을 주든 아무튼
조정을 한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롯데쇼핑도 이 아래 이 언저리에 오면 매수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GS건설 잘 가는데 얘도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단에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산 밥캡 지금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두산 현대건설기계, 이런 인프라 쪽의 시장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고, 이런 쪽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혼탁하게 간다면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이 되네요. 자, CJ시푸드 오늘도 좋았고 지속적으로 5일선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세요. 매수 관점으로 27일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오늘 보니까 신성통상이 또 잘 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본 스가 총리가 이제 강경파 모드로 좀 바뀌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반일 테마에 또 불을 지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 테마로 봐야겠죠. 테마로. 그다음에 오늘 저희는 매매를 했던 게 파워로직스를 매매를 했어요. 저희가 9,000원대 들어가서 잘 팔고 나왔고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돼서 그냥 넉넉하게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한 3% 정도, 원래 눈에 보이는 자리는 9,400원까지의 반등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매매는 하지 않고 여기서 전량 청산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도 이 종목은 자리가 좀 나올 거고요. 워낙 이틀 동안 큰 거래 대금을 터쳤기 때문에 내일도 이러한 구간에 내려오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코넷, 최근에 정부 태양열 이슈로 좀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단일가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싶은데, 내일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바닥을 잡을 거고 단일가가 끝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양호한 흐름이고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빠져나간 구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피플바이오 엄청 세네요. 엄청 세게 이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내일도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조정을 좀 기다리는데 조정을 좀 안 줘서 좀 그렇고, 오늘 보면 컬러레이라는 종목이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얘도 엄청난 거래량을 지금 바닥권에서 터쳤기 때문에 연말에 갈수록 시진핑 방안에 대한 대장주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이러한 고가 구간에서 저항에 걸렸고 돌파하는 시점에 초대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눌림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죠. 1920원 1920원 단이라든지 이 정도 구간에 주가가 빠진다면, 시장 영향이든 뭐든 해서 192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한 차례 공략을 해볼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한 차례 매매를 해볼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네트를 좀 매매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개인적으로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도 한네트 한 차례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네트도 적어놓고.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은 언제든지 뭐 환영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SV 인베스트먼트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고가권에서 SV 인베스트먼트와 비슷한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윗꼬리 구간, 그러니까 한네트도 이 윗꼬리 구간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윗꼬리 구간, 항상 이런 윗꼬리 구간, 내일도 이 윗꼬리 구간들 돌파 못하면 빠지겠죠. 그런 점 계산해서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대한과학 볼게요. 대한과학. 오늘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강력한 상한가는 맞습니다. 강력한 상한가는 맞고요. 800억짜리가 1800억 거래 터졌으면 많이 터졌죠. 일단 내일 상한가를 몇 번 풀어서 중간에 좀 내일 갭이 안 떴으면 좋겠어요. 내일 갭을 적게 뜬다면 네, 저는 이 라인 언저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과학도 내일 참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